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40번째 소단원 함세덕의 동승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개화기 광복 이전의 작품들을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236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비구니와 사냥꾼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도념은 주지스님에 의해서 수행의 길을 걷게 된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젊은 미망인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오게 된다. 그녀는 하나 있던 아들을 잃고 난 후라 도념에게 각별한 연민과 애정을 느껴 그를 데려가려 한다. 그러나 도념이 어머니의 목도리를 만들려고 관세음 보살상 뒤에 넣어둔 토끼 가죽이 초부의 아들 인수의 발설로 인해 들통이 나자 그는 주지스님의 반대로 미망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도념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찾아 눈 내리는 겨울날 몰래 절을 떠난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이 글의 발단 부분이다 라는 전체 줄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배워보도록 하죠. 인수 아버지 정말 바른대로 얘기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내년 봄 보리 배고 나면 오신다더라. 또 거짓말. 자, 지금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우리 어머니의 의미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사실 어머니는요, 중심 제재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가 비군이었죠. 비군이었으나 사냥꾼과의 연분으로 도념을 낳게 됩니다. 자,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 이 작품 속에서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는 세속적 번뇌를 상징합니다. 이번만은 장담하면 틀림없을 게다. 이리 오너라. 내가 6달을 빨리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마. 자, 여기 도념의 팔을 붙들고 백화목 밑으로 끌고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요, 그 도념의 키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6달을 빨리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현재의 번뇌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념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초보는요. 그만둬요. 또 속이려고 한 번만 더 속으려구나. 초보 도념을 나무에 세우고 머리 위에 새치 간격을 두고 도끼로 들어 금을 긋는다. 이거 너무 높지 않아요? 왜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은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이만큼이 자라면 어머니가 오신다라는 소리예요. 봄에 그은 금은 두치밖에 안 됐어요. 높은 게 뭐니? 네가 이금까지 자랄 땐 6달이 다 가고 뒷산엔 꾀꼬리가 울고 법당기에 목련꽃이 환히 필 게다. 그럼 난 또 보리를 베기 시작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안 빠지고 아침에 키를 재봤어요. 그은 금까지 키는 다 자랐어도 어머니는 안 오시던데요. 뭘? 자, 그러니까 하루 안 빼고 아침에 키를 재봤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도념. 자, 동네 아이들 한 패가 산문에서 나와 인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비탈길로 나란히 내려간다. 도념 나무에 기대 서서 어린아이들을 멀거니 바라본다. 무슨 서름이 복받치는지 나무의 얼굴을 파묻고 허희한다. 상자승. 자, 산문에서 나온다. 도념아, 쟤 다 끝났다. 어서 들어가. 마님들 진지상 봐라. 말을 안 한다라는 것도 지금 무언이라는 거죠. 불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 또 동리 내려가고 싶은 게구나. 알면서 왜 물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쟤가 다 끝났다라 그랬죠? 쟤가 다 끝났다. 쟤라는 거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너는 언제나 스님의 말씀을 터득한단 말이냐. 스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스님의 말씀. 결국 세속적 욕망과 대조를 이루는 가치겠죠. 욕망과 대조를 이루는 가치. 이게 갈등의 주체예요. 도념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쟤들처럼 좀 맘 놓고 놀고 싶어요. 넌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할 게 없니?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우리들은 인간 속세 가운데 그중 유복한 사람들이라고들 하시지 않든? 유복하다, 복이 많다 이 소리죠. 왜 복이 많냐? 번뇌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번뇌? 세속적 번뇌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속과 떨어져 있지만, 속세와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세속적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도념을 통해서 세속적 번뇌의 상징,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리운 거죠. 유복이 무슨 유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동네에 내려가서 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단오나는 그네를 띄고 노는데 여기서는 쟤만 지내지 않아요? 정월이라고 윷 한 번 놀게 한 적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요새 마에서 섭섭한 모양이다. 여기서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 소리죠. 마에서 섭한 모양이다. 마귀에게 휘둘린다 이 소리예요. 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움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요새가 그중 위험한 때야. 만일 믿음이 약해 꾀임에 넘어간다면 이때까지 쌓은 공덕도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자, 결국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좌상께서는 어깨동무하고 노래하며 내려가는 동네 애들을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그럼 넌 저 애들이 유복하단 말이냐? 네,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동생들 누나들도 있고 참 재미나게 산다니. 그게 정말 유복이지 뭐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그 도념이 추구하는 방식은 어리지만 인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유복한 삶이다 이 소리예요. 자, 스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면 또 펄쩍 뛰시겠다. 사람이 부모를 따르는 거나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번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또 잊은 게냐?
산하고 절밖에 세상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들 신세야말로 부처님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더냐. 자, 산하고 절밖에라 그랬죠. 산과 절. 이것은 결국 뭐예요? 속세를 떠난 삶이죠. 명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속세를 떠난 삶이 바로 산과 절이죠.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 대응 방식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생길 만한 계기를 없앨 뿐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근본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 대응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속의 삶에 지금 미련이 있는 도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일단 다 배웠는데요. 작품 개관을 통해서 오늘 배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부터 보시죠. 갈래를 보니까요. 희곡이면서 비극이며 낭만주의극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성격은 낭만적이며 서정적이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으로는 추겨울이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깊은 살 어느 절이다. 주제 인간적인 사랑과 종교적 삶 사이의 갈등. 특징 심리묘사에 치중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운명과 의지 사이의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 자, 도념 14살의 동승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 절이라는 현실사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것과 절과의 갈등.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찾아 떠난다라는 거죠. 주지스님, 도념이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속세로 내보내리지 않으려고 한다. 도념의 내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초부 도념을 이해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아버지 같은 인물로 정이 많고 선량하다. 미망이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죽은 아이에 대한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도념을 아들로 삼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갈등 구조의 이해. 첫 번째는요, 주지스님과 도념과의 갈등. 주지스님은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도념은 어머니가 있는 세속의 세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지스님과 미망인의 갈등은요. 도념이 불도의 정진하여 죄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망인은 도념을 양자로 드리려고 하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성 단계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배운 부분은 발단 부분인데요. 도념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부분, 그 전개 부분에서는 미망인이 도념을 양자로 삼으려 하고 절정 부분은 도념이 숨겨놓은 토끼 가죽이 발각된다. 하강은 주지의 완강한 반대로 도념의 입양이 저절되고 대단원에서는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는 도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승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